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문 기자. 네, 오늘 장은 즐거운 코스피 반면 우울한 코스닥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제에 이어서 또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6천억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이게 지난 8월 31일에 7,500억 원 매수한 이후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반면 이 코스닥의 경우는 개인만 홀로 사들였고요. 코스피와 달리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달러와 유로가 지금 한 달여 만에 지금 패리티를 회복했다. 1달러가 1유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위화나 엔화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어떤 긴축 속도 조절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증시는 이렇게 어중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이 속도 조절 기대감이 전 세계 증시에 좀 작용을 했지만 아무래도 미국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우리 코스피의 성장 폭을 좀 발목을 잡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요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전과 같이 깜짝 실적은 없었고요. 이에 우리 증시 상승세가 다소 제한이 됐는데 이 코스피는 상승하고 또 코스닥은 하락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이는 것도 여기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 주요 기술주들이 3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꽤 부진했고요. 이들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주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이 영향을 받아서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기술주 부진이 우리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술주들의 어떤 비관론으로 이어졌다 이 얘기네요. 맞습니다. 알파벳 실적 발표 이후에 전문가들의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튜브, 이 알파벳의 가장 큰 수익원인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이 좀 급감했고 앞으로도 좋지 않다라는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네이버, 카카오 역시 이런 광고나 플랫폼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큰데요. 이런 좀 우려가 이 두 기업으로 번졌습니다. 오늘 네이버는 3.6%, 카카오는 2.3% 하락하며 장을 끝냈는데요. 당장 내일도 이 메타가 실적을 내놓습니다. 시장은 3분기 실적이 1년 사이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부정적인 실적 전망, 또 대외 사업 환경 악화, 그리고 주가 부진은 단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회사가 다음 주에 발표하는 3분기 실적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을 뚫고 호실적을 기록한다면 반짝 주가 반등을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 며칠 지금 삼성전자 움직임, 주가 움직임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가 코스피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반도체 업황이 지금 안 좋다면서요. 실적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오지 않나요? 맞습니다. 실적 자체는 잠정 실적에서 발표했듯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늘 하루에만 3%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벌써 4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3분기 실적은 이미 매출액이 76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원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이 잠정 실적이 발표됐는데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교해서 31.7% 내리는 등 이 실적 부진에 직면할 것이라는 이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예. 오늘이죠. SK 하이닉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의 하락폭을 보시면 60%가 넘게 1년 사이 하락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를 1조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8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봤더니 삼성전자가 1위, SK 하이닉스가 2위였습니다. 네, 업황이 안 좋다는데 왜 매수를 하는 걸까요? 지금 6만 전자 거의 다가왔던데요. 증권업계에서 분석하기로는 장기적인 전망에 조금 더 베팅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반도체 업황 부진 국면에서 다른 경쟁사와 좀 비교를 했을 때 가격 방어력이나 좀 이익 방어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익을 더 방어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삼성전자가 100조 원이 넘는 현금을 기반으로 메모리와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또 인수합병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세에 불을 지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저가 매수세라고 보는 해석은 어때요? 맞습니다. 저도 좀 이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외국인이 연일 사자 행진을 좀 이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저가 매수세가 크게 작용했다라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네. 뭐 제가 좀 이 지수의 하락률을 살펴봤더니 코스피는 연초 대비 이미 30% 넘게 떨어진 상황이고요. 특히 뭐 코스피 200과 같은 대형주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 코스피 200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은 8.3배 수준으로 코스닥 22배, 코스피 9.5배보다 낮습니다. 즉 대형주와 우량주 투자 매력이 부각되자 이 해당 종목들로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외국인이 이달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10곳 가운데 5곳이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반도체 업황은 내년 3분기나 돼야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은 당분간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PER 등 밸류에이션 매력이 줄어들게 되면 언제든 외국인 투자자는 다시 매도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증권업계는 현재 바닥은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말까지 삼성전자 주가는 6만 원 중반 수준까지 올라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우리 반도체 업황은 중국의 IT 수요와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만큼 불확실한 게 없죠. 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